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듭니다. 그러겠네. 다른 나라 도망가는데 도주했는데 어떻게 찾아? 그 때문에 근대에 들어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제도, 인도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 인도라는 게 무슨 말일까? 범죄인 인도 제도인가? 범죄인 인도 제도. 발음도 안 되네. 범죄인 인도 제도겠지? 인도라는 거는 끌어와서 주는 거, 인도해 주는 거, 그렇죠? 자,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하는 경우 그를 처벌하기 원하는 외국에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관계 하나만 그려줄까? 물론 정리 머릿속으로 다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다가 간략하게 이제 메모하면서 손독해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잖아. 이거 되게 지금 복잡한 관계거든. 어디에서 범죄를 해야 돼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 나쁜 놈을 어디로 왔을 때? 자국의 말은 우리나라로 왔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외국에 청구가 있어야 돼요. 이 해외가 우리한테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구. 여기까지 이동한 거예요. 여기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을 쳤고 우리나라로. 그때 우리는 뭐 해줘야 된다고요? 얘를 잡아다가 인도하는 제도예요. 이거 뭐가 복잡하겠냐라고 싶겠지만 청구를 한 사람은 어느 나라야? 해외 이 나라가 청구를 한 거죠. 얘가 청구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국은요, 청구를 당한 거네. 그래서 혹시 요즘은 읽었던 사람들은 피청구국이라고 여기 밑에서 나오니까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자, 이 정도로 먼저 잡아주시고 이제 읽어봅시다. 자, 범죄인 인도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입니다. 요 나라의 조약을 얘기한 거네요. 서로 약. 범죄인 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상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의 신뢰가 필요하므로 이거는 양자조약의 형태이므로 발달하였습니다. 양자조약, 둘 간의 조약인 거예요. 서로. 범세계적인 조약은 있대요? 없대요? 없음. 세계적 조약은 없음.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도 조약에 의해서만이라고 했어. 이런 경우는 보조사 상당히 중요해. 상대 국가에 대한 응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약이 있어야 되네. 이게 필수네요. 조약이 없으면 응할 필요가 없어요.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조약 맺지 않으면 안 해도 됨. 이 정도는 뭐 큰 특징은 아니죠, 아직은. 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제 표준화되어 있을 만큼 공통되는 것이 많대요. 우선 첫 번째,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합니다. 무슨 말이야? 최소 형기 기준으로 형기, 우리 형기가 어저께 광동구 앞에 나갔었나? 펜 또 받았니? 아닌가? 어저께 광동구 나갔던 것 같은데. 노형기요. 응. 갑자기 그 형기가 떠올라서 그 형기가 아닐 텐데 요 형기는. 요 형기는 무슨 형기가 아니더라. 형기. 형의 기간. 우리 저번에 그거 기억나니? 배심원 제도? 배심원 제도 해갖고 마지막에 뭘 결정해? 양형을 결정한다고 했지. 그 형, 얼마나 감옥살이를 할 것인지. 그럼 이 형기는요, 그 감옥살이를 하는 그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가. 자, 청구국이 나오죠. 청구국은 요 나라 청구하는 거예요. 야, 인도 좀 해줘. 빨리 보내줘. 그리고 청구받는 피청구국 모두 범죄로 성립돼야 됩니다. 조건이 둘 다 범죄여야 된대요. 조건 둘 다 범죄. 둘 다 범죄여야 돼요. 그쵸? 우리 이제 피청구 할 때 요 피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잘 잡히지?
자, 주로 해당 범죄의 형기가 징역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만 규정을 합니다. 아, 이 범죄로 인정이 둘 다 돼야 되는데 형기가 1년 이상이어야 된대요. 이게 특징이네.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차별이 있다 없다?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범죄인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되면요, 응하여 실제로 인도할지를 결정합니다. 결정은 누가 해요? 법원의 허가를. 어디에서? 피청구국의 법원의 허가를. 이런 단어들 중요해요. P라는 단어를 여기 살짝 걸쳐놓지. 고 모의고사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P라는 단어가 여기 살짝 걸쳐놓잖아. 이거 못 봤으면 누구의 법원이었어? 청구국의 법원이었어. 근데 여기 P가 살짝 걸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피청구국의 법원이 결정하는 거죠. 법원이 결정.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지? 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범죄인을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래. 그래? 우리가 야 범죄인 좀 보내줘. 쟤 나쁜 놈이니까 보내줘. 그리고 범죄도 둘 다 인정돼. 그리고 1년 이상이야. 그런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거절 사유로는 절대적 사유와 상대적 사유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 두 가지가 이제 나뉘겠구나라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정리가 됐고요. 혹시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는 어디에서 나오니? 다음 문단이니 다다음 문단이니? 바로 보여 안 보여? 보이면 찾고 안 보이면 못 찾아도 괜찮아. 근데 여기 보이는 것 같은데? 그치?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여기 하나 보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단이 벌써 나뉘네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절대적이에요? 여기는 다 절대적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임의적이네요. 그럼 각각의 유형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유형 정리는 여기다가 해놓을게요. 절대적.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미 피청구국은 어디야? 도망친 나라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인도 인권이 있다. 이 죽일 놈이지만 안 죽이고 인권을 보호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처벌 금지법, 금지의 원칙이 있어. 자, 그럼 절대적 인도 사유는 뭐예요? 이미 피청구국에서 얘가 뭔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중복처벌 안 하려고 인도를 하지 않는다.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그리고 범죄인 인도가 공소시효가 또 끝났네요. 끝. 공소시효라는 단어는 뭐니? 공소시효 일정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 옛날에 나 되게 재밌게 본 영화가 이제 TVN에서 시그널이라고 이재훈이랑 조진웅이랑 김혜수 나와갖고 무전기로 서로 그거 혹시 본 사람이 있니? 없니? 봤어?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서 공소시효 지나가기 전에 막 과거에 누구한테 이 사람 여기서 잡으세요 이러고 막 잡아갖고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막 미제 사건들. 꼬마에 나오는 거 아니야? 꼬마에 유기된 건가? 그거 때문에. 응? 맞아.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 아무튼 되게 재밌게 봤어. 자, 또한 누구도 안 된대요. 정치범도 안 된대요. 정치범은 누구니? 정치범이니? 정치성을 가진 치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겠지? 웃겼어? 오케이. 자, 정치범이란 그래 여기서 설명해주네. 그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이라던가 우리 국가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정치범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정치범 판단 기준이 여기부터 좀 헷갈리네.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대. 그래서 정치범죄 정의가 포함된 경우는 찾기 어려워. 그럼 이거 어떻게 정치범이라고 따져줘야 돼? 그래서 정치범인지 판단은 어디서 한다고요? 피청구국. 요 판단은 피청구국.
대부분의 정치 범죄가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겠죠. 왜 그럴까? 나 싫어하고 누구 때렸잖아. 나 이 사람 너무 싫어. 뭐 지금 뭐 대통령 너무 싫어하고 대통령 가서 때렸어. 그럼 그건 정치범이기도 하겠지만 대통령을 때린 무슨 범도 되니? 폭행범도 되는 거지. 그게 형사 범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통령 때리러 가다가 아마 잡히겠지. 오늘도 박근혜 박근혜 씨라고 해야 되나? 전 대통령이라고 하자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한테 이렇게 뭐 병원 퇴원해갖고 대국민 이렇게 뭐 메시지 전하는데 누가 소주병 딱 던졌더라고. 맞았어요? 어? 맞았어요? 그거를 여 경호원이 막 날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소주병이 요 앞에 툭 떨어지고 발을 딱 밟아. 박근혜 유행에서 순대빵 아 그래? 아무튼 자 그러면은 그거는 정치범일까? 정치범일까? 근데 병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던지지 않았고 살인 미수이기도 하다.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누가 한다고요? 피청구국에서 판단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범죄보다 우월할 때, 정치적 성격이 우월할 때, 형사적 사건보다 정치적 사건이 우월할 때 정치범죄로 판단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정치적 성격이 있어도 정치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면 정치범죄로 인정될 수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범죄인 인도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지. 그치? 정치범만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치적 사건이 우월해도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예를 들어 국가 원수나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원수, 생명, 이런 것을 위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넘겨줘야 되고,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 행위도 정치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테러.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인도한다. 약간의 추론까지 했죠. 인도까지 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까지가 절대적 사유. 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는 조금 다른데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이 아니라 임의적이네요. 자, 우리 임의적은 무슨 단어야? 임시성을 가진 의적인가? 박용환. 어? 맞아. 임의대로 생각하는 거.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라는 거. 가정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국민인 경우, 그러면 자, 임의적 조건이 좀 다르네요. 여기도 정리, 임의적 조건 정리. 파란색이니까 다른 색으로 할게요. 회색으로 할게요. 자국민인 경우, 어디에 자국민? 피청구국에. 그런데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범죄를 인도를 거절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네. 그래서 조건을 달아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나 이웃마로 범죄인을 거절할 경우 청구국이 야, 그 사람 기소당국에 사건 회부해야 돼 라는 거.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 기소한다. 요새 기소라는 단어 많이 듣지 않아요? 그 저번에 우리 얘기했을 때 누구의 역할? 기소 담당하는 거?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나는 그 사람에 가서 누가 나를 때렸어. 내가 그 사람을 때리면 돼, 안 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국가를 위해서. 그 국가에서 내 사건을 담당한 사람이 누가? 검사. 그 검사가 사건을 만드는 거. 그걸 기소라고 얘기를 해요. 얘 내가 처벌해줄게. 알았어. 사건 다 입력. 그걸 기소라고 해요. 그래서 기소 사건을 회부하는 거는 결국 검사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이제 사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법지문도 법지문대로 쭉 읽다 보면은 뭐 맥락이 또 잡히지? 그러면서 배경 지식이 확대되는 거예요. 또 범죄인 청구국에 인도한 뒤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견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형 폐지한 나라인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비인간적 대우, 비인도적 대우.
예견될 때도 보내면 안 돼요. 뭐 사형제도가 있네. 분명히 피청구구에선 사형제도가 없거든. 근데 이 나라가 저쪽으로 인도를 하는 경우 사형이 집행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보내더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보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알았어, 안 죽일게. 대신 무기징역할게. 죽이지 않을게. 그러니까 보내. 이렇게 보증을 해야 됩니다. 자, 청구국으로 인도되면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인도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드러났네요.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 돼요. 다만 인도 후 또 다른 범죄에 저지르면은 당연히 그건 또 처벌해야 되겠지. 이를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한 거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20번,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주세요. 이거는 중심 내용 문제네요. 몇 번이니 한번 풀어보자. 이거는 풀 수 있겠다. 5번이야? 확실히 연우가 각성을 했구나. 자, 범죄인 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 신병은 언제 인도될까? 언제 된다고 했지? 몰라.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1, 2, 3, 4는 여러분들 읽고 나서 적어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손가락으로 다 짚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치? 범죄인 거절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뭐 임의적이란 절대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또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내용일치 문제인 것 같은데 내용일치 문제는 뭔가 치사하게 바꿔요. 또 한번 해보자. 와, 이거는 여기서 답이 나오네. 답이 되신 거 찾으시면은 찾았니? 지원이 찾았니? 아닌 것 같아? 3번이요. 3번? 이번엔 좀 틀렸네. 해외에 있는 사람의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범죄인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제도 맞잖아. 2번? 범죄인 조약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엔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엔 차이가 있다. 있구나. 응? 어디? 있구나. 어디 있어? 범죄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건 차이가 있고, 근데 범세계적으로는 좀 공통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의 특징적으로 우리가 하나 써놨던 거 있을 텐데 몇 번? 4번 범세계적 인도조약은 있어 없어? 없어. 어디다 내가 써놨니? 여기다가 우리가 좀 정리했지. 세계적인 거는 없다. 간략하게 필기하셨던 분들은 이게 기억이 나셨으면 되지. 손독해. 그러면 안 봤던 거야. 필기한 걸 안 보고 푼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보고 풀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아니 요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이 나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내가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기억들이 다 각각의 문장마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읽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내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어야 기억에 남아요. 내용 일치 문제는 그래요. 자, 22번 문제 가서 가를 한번 봅시다. 보기를 항상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문제가 풀려요. 가. 제3국의 국민인 X씨는 A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질러 B국으로 탈주했습니다. X가 이쪽으로 탈주했네. A국은 B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야, 보내줘. 청구. B국은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검토하여 인도를 허가했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인도해줄게. 뭐야 이거? 그러면은 별거 아니잖아. 끝. 자, A국 정부에 정부에 반대한대요. 이 A국 국민 Y가 A국 국민이야? A국 국민의 Y가 정부를 전복이라는 건 뭐니? 정부를 전복하다. 쿠데타 일으키는 거죠.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활동의 하나로 무인 공공시설을 파손하려다 발각된 뒤 무인이요, 무인. 비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얘도 도피했네. A국은 B국에 대해서 얘 돌려줘 라고 또 얘기를 했겠죠. 청구를 했고
비국 법원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 범죄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후 바탕으로 인도를 불허했습니다. 인도 안 했대요. 그럼 이건 무슨 성격이 더 커? 정치 범 성격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비국은 정치 범죄로 갔네. 정치 범죄는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 읽었어요. 밑에 가서 같이 한번 봅시다. A국과 B국의 법률에는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까? 왜? 둘 다 범죄일 때, 우리는 범죄인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또 2번,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약이 있더라도 X와 Y는 조항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국민은 그럼 누구 기준으로? A국 기준이야, B국 기준이야? B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주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B국인 사람이 있니? 없네. 그치. B국 국민들 없잖아. X는 다른 나라 국민, Y는 A국 국민이네. 그럼 2번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맞는 설명. Y의 행위는 X의 행위와 달리 범죄인 인도 조약상 B국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중에 뭐? 정치범. 해당되겠네요. Y는 아까 정치범이라는 우리 결론 내렸죠? 거기에서. 자, 4번. X는 Y와 달리 이런 질문 어렵다. 이렇게 가로쳐줘요. 먼저 X는 그런 국가이지만 B국은 XY에 대한 A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응해야 될 의무를 질 것이다. 왜? A국과 B국의 관계는 서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답이 5번인가 봅시다. 범죄에 대해서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B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미 B국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B국은 X와 Y의 처벌을 위해 모두 A국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다. 이거 또 가서 처벌받으라고? 아니죠. 우리 중복 처벌 금지죠. 답은 인도하면 안 돼요. 너무 쉽네. 자, 23번. 나에 대해서 이해한 거예요. A국 법원이 B국 법원 대신 Y의 행위가 정치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군. A국 법원이 결정한다고? 누가 결정해야 된다고 했어? 앞에서 내가 누가 결정해야 된다고 했어? 정치범은 B국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어디 있어? 여기서.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여기서 필기를 해놨네요. 저 앞에서 손독해로. 피청구국에서 판단하세요. 그럼 이거는 틀렸네. A국이 하면 안 돼. 2번.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형사범죄로서보다 정치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범죄로 판단했고 이건 매우 맞는데 우리 예상이랑 똑같네. 답은 2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적절한 거 나오잖아요. 이게 또 내신에서 막 꽈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적절한 거 찾으면은 내 생각이랑 너무 맞아서 적절한데? 그럼 찾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다 보면 시간 부족할 텐데 3번, 4번, 5번 읽는 순간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귀찮잖아. 넘어가. 그럼 이거 3번, 4번, 5번만 안 읽어도 우리 몇 분 정도 혹은 몇 초 정도 줄어들까? 한번 생각을 해볼래? 3번 막 읽고 답을 판단해. 4번 읽고 5번 읽고 답을 판단해. 요 정도 길이면 그래도 한 1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 그래서 적절한 걸 물어보면요. 내 생각이랑 너무 맞네? 하고 답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늘 3학년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보지 않았니? 그치? 다들 시간 부족에 울고 있더라고. 선생님 독서 지문 한 지문 날렸어요. 한 지문만 날리면 다행이야. 두 지문 날린 사람도 많고. 아예 독서는 건들지도 못했어요. 혹은 독서 푸느라 문학은 풀지도 못했어요.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글을 읽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지문을 처리하는 방법들. 지금 이렇게 같이 정확하게 읽고 나면 왔다 갔다 안 하지 않니? 지문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하거나.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나서 눈으로 쓱 보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거는 내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 정리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여요. 24번도 한번 봅시다. 자, 이 조약에 대한 일부입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적용해보자.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국민 인도 거부권 있죠. 이거는 무슨 임의적? 임의적 아니지. 절대적이죠. 절대적.
또 요청이 있을 때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됩니다. 야, 그럼 대신 니네 나라가 이거 처벌 좀 해줘. 니네 나라 국민이니까 우리가 안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인도해줘. 싫어. 안 할 거야. 그럼 대신 뭘 요구해요? 그럼 대신 처벌해줘. 처벌을 해줘. 그러면 이 나라가 오케이라고 받아들여야 서로 조약 간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5조를 봅시다. 범죄가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인의 인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야, 근데 선고하지 않을게. 그리고 집행하지 않게 보증할게. 보증하면 보낼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야, 보내줘. 안 보내. 아니야, 내가 진짜 보증할게. 너한테 보증할 테니까 보내줘? 그럼 알았어, 보낼게. 이렇게 되는 거지. 보증을 해야만 가는 거예요. 응? 아니야, 손든 거 아니니, 민준이? 손든 줄 알았어, 질문인 줄. 자, 허용된 범죄, 저지른 범죄, 피청구국 처벌을 동의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딱 그 지적만 하라고 했어. 특정성의 원리라고 마지막에 잠깐 나왔던 부분이죠. 자, 혹시 여기도 문제 다 풀었니? 푼 사람? 이거는 답이 2번인데 왜 2번이 틀렸는지 그걸 찾아봅시다. 또 문제 유형에서 아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유형에서 정말 이런 문제 많이 좋아하거든. 표정이 찾았니? 맞아.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야. 피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보증을 해야 돼. 얘들아, 주체와 객체 관계를 뒤바꿔 버렸어.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자, 밑에 25번은 답은 1번입니다. 성립하다라는 거는 일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관이나 조직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과학 지문은 제가 읽는 방법하고 배경 지식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3분만 쉬자.